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특집으로 좀 인상 깊은 리포트가 있어서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나라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의견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RA 법안 이후로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IRA는 중국, 지금 배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중국, 한국, 일본, 뭐 여기에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유럽 로스볼트나 뭐 이런 ASEC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IRA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이런 의존도, 배터리와 소재, 광물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니네 짜져라 이런 의미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한국하고 일본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이 얘네들은 파나소닉 대표인데 막 열심히 이렇게 증설하는 그런 모험적인 부분을 하는 애들도 아니고, 그래도 한국이 더 우세하지 않겠어?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도 일본이랑 좀 날아갔겠지, 뭐 한 8대2 정도로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본이 더 무너질 거란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일본은 원자재 같은 부분이 파나소닉만 잘한다고 해서 증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원자재까지 광물까지도 이런 밸류체인 소재까지도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이 지금 IRA 법안에서 최대한 수혜를 받는 부분인데, 일본이 그런 부분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 뭐 9대1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리포트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스토리를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한국 배터리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엔솔에서 혼다하고 도요타 둘 다 지금 혼다는 수주했고 도요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리튬이온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원래 사실 원조격인 거고, 기술도도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제일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국 내 산업의 그런 자존심 같은 것도 엄청 세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의 그런 밸류체인으로만 구성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보통 소재 같은 것도 다 자기네들 거 쓰고 남의 것들 믿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일본 애들이 그럴 애들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로도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고체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본 OEM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찾는 이유, 첫 번째로는 일본은 미국과 넌 FTA 국가이며 배터리 밸류 체인이 일본 내에 집중되어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찾아보시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FTA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FTA 체결한 국가들에서 생산된 원자재와 광물과 이런 배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미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음, 그치, 미국에서 하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거기다 두 번째로는 전고체 전지 상용화 지연으로 2차 전지 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본 상용차 업체도 이렇게 다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다 지금 엔솔에다가 의지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빨리 EV가 전기차가 생산이 시장이 빨리 개화할 줄 몰랐어요. 이 정도 속도 천천히 올라갈 걸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이 시장에 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얘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이브리드로 어느 정도 좀 최대한, 원래 지금 얘네들이 제일 빨리 했잖아요. 그 뭐죠? 프리우스죠. 프리우스죠. 프리우스로 굉장히 잘 버티고 완전히 히트 쳤죠. 그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로 최대한 뽑을 거 다 뽑다가 EV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하이브리드를 바로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그 자국적인 뭐 국민의 특성, 뭐 이런 모험적인 부분을 빨리 변화하는 부분을 싫어하는 거는 차치하고, 이런 소니 문제가 있었죠. 리튬이온 배터리 소니가 다 터지면서 그때 한번 노트북 때 난리 나서, 얘네들은 사실 또 완벽주의자 같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직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영구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은 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 막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우격다짐으로 엔솔 막 불났는데도 막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리콜하고 3조 리콜하고 막 이렇게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생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생산을 확대를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뭐 좋게 말해서 모험심은 없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거다 보고 이게 또 소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기술이 멀었기 때문에 전고체를 한 방에 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전고체로 중간에 리튬이온을 어느 정도 패스하고 전고체 전지로 한 방에 가려고 했던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개화와 기술 안정도가 빨리 되고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오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는 지금 난리 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에도 로비하고 워낙 그러고 있는 상황 같아요. 워낙 지금 뭐 미국 지금 전 세계에서 1위잖아요. 딱 사실상 생산량으로는 도요타가. 이처럼 한국 배터리 찾는 이유는 공급망이 미국 FTA가 맺어졌지는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요타를 중심으로 전고체 전지에 집중해 왔으나 개화하는 시점까지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원래 지금 뭐 원래 23년, 4년, 5년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전고체 전지는 사실 저도 뭐 많은 애널리스트의 의견들 취합을 해봐도 점점 더 불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더 된다고 해도 지금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전지로 완전 초하이엔드의 작은 시장밖에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솔은 이런 포스코 등 금속업체와 연계를 통해서 메탈 조달을 받아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LG화학, 포스코 케미칼과 협업을 통해서 IRA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OEM들이 배터리를 요청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참고로 일본 파나소닉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테슬라 쪽의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은 엔솔하고 파나소닉, 그다음 CAT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비중이 제일 큰 파나소닉인데 얘네들의 공급을 하는 양극재는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이라는 데예요. 그런데 얘네들의 공급을 하고 있는 원자재는 니켈 재련 설비는 다 일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지금 짓는 것도 다 일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SMM의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IR에 요구하는 크리티컬 미네랄 요구를 맞출 수 없다. 뭐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있는데 거의 뭐 양극재 같은 경우가 50% 지금 원래 40% 정도였다가 워낙 가격이 더 비싸져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돼 있는데 얘네 양극재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SMM이 미국 내 양극재 공제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주요 소재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지 않는 한 충족시키기 어렵다. 얘네는 지금 뭐 파나소닉도 진출 안 하고 있는데 소재 회사들이 따라가 왜 리스크를 그거를 짊어질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엔솔하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따라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재 회사가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얘네 뭐 파나소닉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데 안 가죠.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당사는 향후 미국에서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 2차 전지 업체에서 일본 배터리와 양극재 중심 한국 소재 협체 간 협업이 파나소닉하고 한국 소재 협체 간 여기 엔솔이나 여기 뭐 LG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뭐 LNF로도 또 영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종 테슬라 쪽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실제 레드우드랑 연계가 협약이 맺어져 있죠. 레드우드의 지금 동박 같은 것도 지금 파나소닉에게 실제 공급하고 있고 양극재도 공급하는 이런 밸류체인을 만들었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긴 합니다. 파나소닉도 충분히 관심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LNF IR과 담당님과 얘기를 해봐도 이런 것들이 많은 트라이하고 이런 시험 생산도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특유의 뭐 느린 의사결정과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다시 또 백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당장 나올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구조 때문에 뭐 LNF를 비롯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는 포스코캠 얘네들 뭐이 애널리스트가 정답은 아니니까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결국은 우리나라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 업체들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파나소닉은 향후에 이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40kW 40기가와트시에서 3~4배를 확대할 계획인데 양극재가 스미모토가 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기회 요인이다. 뭐 어느 다 나눠갈게요. 어느 뭐 누가 갔던 어차피 지금 뭐 총 캐파 증설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뭐 나눠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이거 가져가면 나머지 또 더 가져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 기존 밸류 체인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음, 누구 생산 라인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들이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 이 법안은 다 아는 얘기고요. 전고체 전지 상용화 2030년 이후로 지연됐다. 일본은 완전히 진짜 이 중간에 하이브리드로 가고 최종적으로 전고체 전지를 한 번에 가려고 했는데 전고체 전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이온 전지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불 내면서 막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고 지금 거의 뭐 600km 가까이 갈 정도로 기술도 안정이 되어 있고 이 BMS 시스템도 이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도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돼서 이런 것들을 빨리 사전에 체크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고 여러 가지 전체 영역이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첨가제까지도 다 동시다발적으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고체 전지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 향상도 쉽지 않다. 그래서 뭐 2025년도 양산을 전망하고 있으나 크게 지연되고 있다. 원래 뭐 도쿄 올림픽 때 뭐 한다고 했는데 뭐 아예 뭐 엉망인 것만 나왔죠. 이처럼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전력을 다했으나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완전히 큰 흐름을 놓친 거죠. 그 중간에 시장을 전고체로 가기 전에 이 EV 시장을 아예 다 놓쳐버린 거죠. 뒤늦게 토요타가 전고체 전지를 상용하기 앞서서 미국 시장까지 또 제일 큰 미국 시장까지도 완전히 IRA 법안해서 당장 뭐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한 거예요. 전고체 전지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늦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뒤늦게 9조 원 하고 있는데 뭐 지금 LG만 해도 뭐 연간 5조 원 정도 수준의 캐펙스를 투자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아직 미봉책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2차전지 산업이 한중일이 3분한 시장인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날라갔죠. 일본이 지금 약간 맛이 갔죠. 그래서 한국한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향후는 급격하게 여기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다 선점을 많이 해놨죠. 소재부터 미국까지 호주까지 칠레까지 아르헨티나까지 준비가 다 완벽하게 최상단의 배터리부터 소재부터 광물까지도 지금 다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뒷면에서는 미국에서 이런 동맹국과의 연계 체제를 통해서 GM, 포드 이런 양대 산맥도 다 가지고 갔죠. 이미 그리고 검증된 한국 소재 업체들이 기회를 얻는 가능성이 크다. 파나소닉은 너무 테슬라한테만 좀 집중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IRA를 계기로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미국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올해 이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본 업체들한테 공급하는 이 소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뭐 셀 같은 경우는 뭐 한쪽이 뭐 파나소닉도 어느 정도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우리 3사가 차지한다고 보면은 이 소재는 어떻게 보면 다 먹을 수도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던 게 9대1 정도라고 하면 실제 밑에 소재는 거의 뭐 9.5대 0.5 이렇게까지도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게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네, 요즘 또 많이 이렇게 출렁거리지만 지금 사실 매크로만 아니었으면은 벌써 게임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자율 이런 돈 많이 투자하는 부분도 리스크도 없었고 훨씬 더 지금 사실 더 저희가 웃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세월이 좀 야속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는 산업이 개미들이 가장 투자하기 편한 산업이다. 지금은 당장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꼭 이 큰 흐름은 제가 매일매일 시황은 하지만 이 큰 흐름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